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사무 경영관리 개론 과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사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란 무엇일까요? 학문적인 정의를 내려보자 라고 했는데요. 좁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문서 작업만을 의미를 하고요. 넓은 의미는 이러한 문서 작업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포함합니다. 자, 이 모든 기능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한다든지 또 그 자료를 기록하고 처리하고 누군가에게 이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몇 년간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무의 넓은 의미에 대해서 기억해 주면 되고요. 또 학자별로 사무란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각각 내려놨어요. 이것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포레스트는 경영의 정보를 행동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했고요. 달링턴은 경영체는 인체고 사무는 신경계통이다. 즉 매우 연관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틀필드는 무형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무형의 역할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자, 조직을 만들고, 인사, 그 다음에 조정, 지휘, 통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효과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이러한 게 이제 무형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래핑헬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업의 여러 기능들이 사무라는 하나의 흐름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통일이 된 하나의 경영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맞는 것은 해가지고 학자별로 정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사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사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의 특징은 사무는 일단 경영활동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경제활동에는 어떠한 게 있나요?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또 구매, 재무, 인사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결 짓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사무는 조직체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이 필요해. 그거는 이제 어떤 사업, 조직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하죠. 그래서 각종 경영 활동의 순서, 통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사무의 정보를 취급을 하고 정보에 대한 기록, 관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사무는 모든 부문 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 부문과 부문을 상호 결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을 그대로 적은 이유는 문제에서 사무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문장을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3면 등가 원칙이다 라고 있습니다. 등가 원칙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이 세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라는 이제 법칙이 되는데요. 어떤 세 가지 법칙일까? 결론은 책임과 권한과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권한을 주는 이유는 뭐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 권한에 맞는 또 해야 될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를 명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책임, 또 직무에 대한 권한, 직무에 대한 의무, 이런 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갖게 해야 된다라는 법칙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효율적인 사무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사무의 삼면 등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사무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무의 본질이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사무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작업, 정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작업이 사무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업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한다. 작업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무원이 책상 위에서 처리하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무엇 담당입니까? 그럼 사무 담당이에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땅을 파거나 직접 그런 게 아니라 책상 위에서 뭔가 많이 처리를 하죠.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책상에서 뭘 하나? 기록, 독해, 계산, 의사소통, 분류, 정리 필요하죠. 그 다음에 면담, 여러 가지 사무기기를 조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하는 측면에서의입니다. 그럼 기능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작업적인 것은 책상 위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정보를 여러 가지 이제 가공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거죠. 가공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그래프로 보기 쉽게 표현한다든지 평균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는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서 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세부적으로 정보 처리에 대한 기능, 경영 활동을 결합하는 기능, 또 경영활동을 보조를 하고 촉진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정보 처리 기능이다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까요? 정보를 어떤 정보가 필요해? 그러면 그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까지 필요해? 필요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또 필요한 시간에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활동의 결합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각 조직체가 하는 여러 가지 경영활동이 있겠죠? 각 조직마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상호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다라는 것이고요. 보조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서 작성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처리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고 이런 이제 업무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의 본질을 작업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를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남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여자분 이쪽으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볼 거냐. 목적에 대한 분류, 또 반복성에 대한 분류, 또 난이도, 기능의 정도에 대한 분류, 그다음에 업무 내용에 대한 분류, 그다음에 래핑헬과 헉스가 이제 구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목적에 의한 분류는 우리가 본래 사무와 지원 사무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본래 사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사무실에서 뭘 하지? 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수행하는 거. 어떤 조직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직접 수행을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봅니다. 이런 게 이제 본래 사무에 해당이 되고요. 지원 사무다. 그러면 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는 사무예요. 그래서 주로 참모 부분이 담당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하루하루가 똑같다라고 하죠. 눈 뜨면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땡땡땡땡 하고 시간 되면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수행되는 이제 사무를 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사무가 있죠. 몇 월 며칠 날 장관님이 방문하신답니다. 그러면 그날 해야 될 일들이죠.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특별한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우리는 예외 사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의 정도에 대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판단 사무, 작업 사무, 그다음에 잡무 서비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관리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쉬울까 난해할까 그 이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관리다 그러면 이제 좀 경영자, 간부 이쪽을 말을 하죠. 그래서 경영자들, 간부들이 수행하는 이제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관리를 하려면 어때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기초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요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사무, 그다음에 이제 관리 사무, 또 감독 사무 이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우리는 판단 사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사무가 있습니다. 직접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무를 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간접 활동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직접 활동, 간접 활동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직접 활동에는 뭐가 있을까? 생산, 직접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구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활동에는 인사, 재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기업에서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가 되겠고요. 잡무다, 서비스다 그러면 이제 운반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지식을 요하지 않은 사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의 업무 내용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의사결정 업무가 있고 데이터 처리 업무가 있고 커뮤니케이션 업무가 있는데요.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방침이나 전략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결제하는 거죠. 생각하고 결제하는 이게 이제 의사결정 업무가 되겠고요. 이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데이터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정보를 이제 누군가에게 보기 좋게 전달을 해야 되겠고, 그거를 이제 몇 년간 보관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형태, 즉, 문서 처리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인쇄를 하고, 또 분류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겠네요.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데이터 처리 업무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다, 통신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나요? 다른 조직원들과 무엇을 통해서 또 문서를 통해서 또는 이제 구두로 이렇게 이제 서로 정보를 상호 전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서로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업무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래핑웰이 사무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래핑웰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사무다라고 그랬고, 일의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면담하는 것, 또 사무에 필요한 다양한 계산기 두들기는 거, 계산하는 거, 서류와 자료들을 일시적으로 또는 반영구적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것. 보관을 이제 체계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해당되는 서류가 필요하면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모든 서류를 방바닥에 내팽겨치면은 나중에 그게 쌓이면 해당되는 문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래핑월이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힉스는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기록과 보고서에 대한 준비다. 또 기록에 대한 보존이다. 또 계산이다. 급여 계산, 또 원가 계산, 회계 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다. 편지다, 전화다, 보고서, 회의, 명령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무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는 형태는 자, 기능의 정도에 의한 분류의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 또는 기능의 정도에 따라서 나눈 것 중에서 판단 사무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정의를 한번 우리가 내려볼까요? 그럼 관리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관리를 한다 또는 사무의 관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 매니저를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활동이냐? 네, 인간, 기계, 자료, 방법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서로 조정하는 모든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학자에 따라서 관리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쿤츠와 오드넬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조직의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조직이 되는 것이고 그 내부적으로 환경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데이비스는 이제 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올은 관리다라는 것은 경영활동의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영활동에는 뭐가 있느냐? 자, 전문적인 기술, 그리고 영업, 재무, 회계 이런 이제 활동들이 경영활동이고 이런 경영활동의 하나가 이제 관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보다 더 우수한 상황이 되어야 되는 향상성 그리고 조직에 있는 통일성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리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계획화, 조직화, 통제화, 조정화, 지시, 인사, 예산 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요. 또 순환 구조는 계획화, 조직화, 통제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획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계획을 한다라는 것은
목적을 설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설정을 하고 또 예측을 하고 수행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을 우리는 계획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계획을 실현이 되도록 하려면 뭔가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조직화다. 그러면 뭐 팀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직무 상호 간의 어떤 관련성이 무엇인지 또 필요한 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이제 투입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제화입니다. 해당된 업무가 특정한 지시, 규제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되고요. 자, 조정화입니다. 조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결과를 얻기까지는 딱 한 사람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또 원활하게 또 어떤 마찰 없이 결합되고 조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것을 담당하는 것을 조정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시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인사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또 충원하는 것, 이런 것을 말을 하고요. 예산은 이제 조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는 형태는 이제 조직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또 조정하다 그러면 뭘 조정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또 순환구조 3가지, 계획, 조직, 통제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무는 경영의 정보를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자들마다 사무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이제 포레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이 딜링턴이 무슨 말을 했죠? 경영체는 인체다. 사무는 신경계통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리틀필드라는 사람도 어떤 이제 무형의 역할을 통해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표적으로 또 래핑웰은 기업이 여러 부문의 기능이 사무라는 하나의 흐름에 의해서 연결이 돼서 통일된 하나의 경영활동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경영의 정보를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사무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말한 사람은 누구다? 포레스트가 이야기를 했어요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사무를 이제 분류를 했다. 사무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분류를 하죠. 그런데 이제 반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무를 분류를 했다. 그럼 반복 유무에 따라서 사무를 분류를 하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상내 사무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 사무다라는 것이 있죠. 그 중에서 거의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무를 무엇이라 그런다? 바로 상내 사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사무의 특징이었습니다.